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7일 한동훈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희가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린다. 이렇게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다.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다음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마이크를 잡고선 이렇게 발언했지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안 지키니 령이 서겠습니까? 이조 심판이라는 말도 빵 터졌지요. 도대체 이조 심판이 뭔고 했더니 이재명 조국 심판의 줄임말이라지요. 지금이 이재명 정권입니까? 조국 정권입니까? 집권 야당의 대표의 총선 전략이 야당 대표를 심판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볼 땐 코미디겠으나 국힘이 볼 땐 악몽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빵 터지는 것이 한동훈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가십시오. 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 외쳤는데 투표지에 워낙 많은 정당명이 나올 테니 편하게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에 국민자만 보라는 의미로 던진 것일 텐데 실제 투표지에 나올 정당명을 보면 이렇지요. 가가 국민참여신당, 국민대통합당, 대한국민당, 해시태그 국민정책당 등에도 국민자가 들어갑니다. 이러니 또 코미디다 이거지요. 신인규 전 국힘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중연설도 실력인데 지켜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처음 해보는 초보의 말이라서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연설은 초보 운전이라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난폭 운전 그 자체입니다. 일단 내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메시지에도 산악 개념에 입각해서 나르시시즘적 연설로 일관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모습이 오만함으로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가져올 폐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가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누구를 심판하실지 제 눈에는 미리 보입니다만 겸손하게 국민들께서 주시는 성적표를 곧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절대 한동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치할 기본적 자질이 없습니다. 반정치의 상징이자 정치 혐오에 기대는 정치인은 정치를 할 기본적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승민 역시 이런 한동훈을 겨냥해 이조 심판, 종북 심판 이런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면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조 심판이란 걸 제일 원하는 자가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것이고 조국 혁신당은 제1법안을 한동훈 특검으로 잡았으니 말이지요.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는 발언도 결국 한동훈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즉 두려움에 그의 언행이 제대로 아귀가 맞는 게 없다 이거지요. 이종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 세력 심판하자는 분이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은 왜 만났을까?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가 짙고 디올패까지 받은 범죄 의심 세력인 영부인은 왜 수사도 하지 않고 보호하려는 걸까?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데 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걸까? 본인 아이폰 비번은 왜 숨겼을까? 조국 일가와 이재명 부부를 털었던 딱 그만큼의 강도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일가를 모두 털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유승민은 또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라고 했다지요. 진짜 품격의 유세가 같은 날 동작구에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 도중 국힘의 유세 차량이 난입하는데 이때 이재명의 클래스가 딱 나오지요. 여러분을 이겨야 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후보 측이 이런 자리에서도 로고상을 들고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다급한 모양인데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리를 모르는 것을 보고 무도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만 우리의 이익만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철이 들 때부터 우리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예의를 가르칩니다. 규범을 가르칩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도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손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게 합시다, 여러분. 자, 이것이 유세의 품격이요. 정치인의 품격이자 대한민국을 이끌 진짜 리더의 품격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어 신급 명연사를 쏟아냅니다. 정치는 외면하면 할수록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그 오래전 그 시기에 이미 정치를 외면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외면하면 할수록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더 반국민적이고 더 반공익적인 무도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치는 나쁜 것이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이 근처에 오지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말아야 돼. 정치 싸움질하는 거 정말 나빠. 이렇게 강요합니다. 정치적 혐오를 부추깁니다.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포기하면 그 포기하는 영역만큼이 바로 그들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이 한 표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한 표요. 이 나라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떤 사람도 한 표요. 못 배우고 힘없는 저작거리의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행복하고 합리적인 세상입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정치체제가 이런 현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려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소한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여러분 2명 중에 1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65%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투표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부분이 기득권자, 이미 이 사회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삶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서 주변 사람들 반드시 참여시켜서 여러분의 권력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세상이, 권력자들이 정치가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십시오.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것이 한동훈의 도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품격의 응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